도정환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네. 추가 질의 때 말씀하시고 정상적으로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 자료 질의하십시오. 제출 간단히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그 5개 대학교 교육부 장관께 5개 대학 국립대 총장 법정 소송 관련해서 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그 심의평가가 부적합 이렇게 났는데 그 사유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왜 부적합 났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강옥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불섭에 뛰어드셨어요. 이 난국을 수습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청와대를 맡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의 바람은 이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도 아주 잘 아시리라 보고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것이 대명제이고 거기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나 대통령의 앞으로 계획도 거기에 복무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것은 국가를 안정화시키는데 더 주안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우선이 아니고 국가가 우선이다. 한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미 지금 촛불 시위와 유사한 경험을 우리가 87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29, 6.29 선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전국이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수습의 제1의 원칙은 국민들의 바람에 뒤쫓아가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바람보다 청와대가 앞서가야 됩니다. 실장님 토요일 저녁에 촛불시 당시에 청와대 계셨습니까? 네. 그때 우리 국민들의 함성을 들으셨죠? 대통령께서도 관저에서 그 함성을 들으셨겠죠? 그 함성을 듣고 뭐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심정이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분입니다. 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대통령께서 답을 주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제가 대통령을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또 모셔도 보고 또 경험도 했는데 이게 말년에 참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제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도 모시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실장님 이렇게 질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 인수위 때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제가 모셨고 간사로서. 근데 그때 인연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 인연도 굉장히 소중하다. 실장님이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 우리 국회가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이 혼란을 더 지속시킬 수도 있고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29일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 3차 담화 때 같이 대통령과 상의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 모르셨습니까? 상의했었죠. 그러면은 그 3차 담화에서 언론이고 국회의원 간에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선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국회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대통령의 조기 하야 선언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제 하나의 일정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정세균 국회의장도 면담을 하시고 또 시간이 없어서요. 네, 그래서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하야에서는 한 거라고 지금 인정을 하셨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야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역사적 결단이고 국민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스스로 하야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국회에게 공을 넘기신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거기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시장님 빨리 답변 좀 해주시죠. 시간이 많이 갑니다. 왜 대통령 본인이 결정 안 하셨습니까? 이게 저도 정치를 조금 해봤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뭐 하야나 또 이런 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임기에는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니 조기 이제 이 문제를 결정하시면 틀림없는데 날짜를 박는 데 대해서는 많은 이제 분들의 의견이 또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국정이 그 안정되게 평화롭게 또 헌정 질서에 따라서 이게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통령의 하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심사숙고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늦어졌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곧 그 결단을 내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 그 하야 날짜를 잡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4월 30일을 이야기했고 야당의 추미애 대표는 1월 31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럼 가장 적합한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적합한 하야 날짜를 선정하는 기준은 실장님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예. 대통령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언제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실장님께서 대통령께서 하야 날짜를 특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결단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야 날짜 때까지는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이선 후퇴를 바로 하는 겁니까? 이선 후퇴도 같이 선언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야 때까지는 대통령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 답변이 우리 국회가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역시 그 많은 의견을 듣고 계시고 대통령이 이제 결단을 내리시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날짜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야 간에 나름대로 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역시 대통령님은 또 당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예. 그때 우리 국민들의 함성을 들으셨죠? 대통령께서도 관저에서 그 함성을 들으셨겠죠? 그 함성을 듣고 뭐 대통령과 무슨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심정이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분입니다. 또 국민의 뜻에 따라서 거기에 대통령께서 답을 주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제가 대통령을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또 모셔도 보고 또 경험도 했는데 이게 말년에 참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이 대명제이고 거기에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나 대통령의 앞으로 계획도 거기에 복무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모시는 것은 국가를 안정화시키는데 더 주안점이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우선이 아니고 국가가 우선이다. 한 실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을 했지만 이미 지금 촛불 시위와 유사한 경험을 우리가 87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6월 29, 6.29 선언이 나왔고 그 이후에 전국이 수습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수습의 제1의 원칙은 국민들의 바램에 뒤쫓아가면 안 됩니다. 국민들의 바램보다 청와대가 앞서가야 됩니다. 실장님 토요일 저녁에 촛불시 당시에 청와대 계셨습니까? 도종환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네. 추가 질의 때 말씀하시고 정상적으로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 자료 질의하십시오. 제출 간단히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그 5개 대학교 교육부 장관 께 5개 대학 국립대 총장 법정 소송 관련해서 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그 심의평가가 부적합 이렇게 났는데 그 사유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왜 부적합 났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강욱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실장님이 어떻게 보면 불섭에 뛰어드셨어요. 이 난국을 수습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청와대를 맡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의 바람은 이 혼란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도 아주 잘 아시리라 보고 이 혼란을 빨리 수습.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다시는 불행한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금도 모시고 예, 있다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실장님 이렇게 질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그 인수위 때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제가 모셨고 간사로서. 근데 그때 인연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 인연도 굉장히 소중하다. 실장님이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 우리 국회가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이 혼란을 더 지속시킬 수도 있고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29일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 3차 담화 때 같이 대통령과 상의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 모르셨습니까? 상의했어. 상의했었죠. 그러면은 그 3차 담화에서 언론이고 국회의원 간에 대통령이 조기 하야를 선언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국회에게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건 대통령의 조기 하야 선언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회에서 이제 그 하나의 그 일정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정세균 국회의장도 면담을 하시고 실장님 시간이 후에, 없어서요. 네, 그래서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하야에서는 한 거라고 지금 인정을 하셨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야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역사적 결단이고 국민한테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 스스로 하야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국회에게 공을 넘기신 겁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거기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